자, 이제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받아오는 상황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아온 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처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거부터 좀 해볼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테스트라고 하는 회원이 이 3번 글에 싫어요를 누른 상태예요. 그럼 얘가 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떤 작업 해줘야 돼요? 네, 버튼이 갖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아작스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 1이 갖고 있는 some reaction point 이 값을 보면 얘가 1이면 뭐한 상황이에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해당 게시글을 좋아요를 누른 상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싫어요를 누른 상태, 얘가 0이면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는 우리가 따로 건드려줄 필요가 없겠지만 뭔가 좋아요든 싫어요든 누른 상태라면 그거에 대한 후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jQuery remove class 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이름만 봐도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클래스를 지워주는 애 같죠. 네, 딱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건을 따져볼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져볼 거냐면, 자, 데이터 안에 데이터 1이 갖고 있는 some reaction point 이 값이 얘가 0보다 크면 어떤 상황? 좋아요를 누른 상황. else if 해놓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상황? 싫어요를 누르는 상황. 이 두 가지를 검증을 때려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else를 사용하지 않고 else if를 사용한 이유는 얘가 0일 때가 있으니까. 얘가 0일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놨던 이 버튼 모양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else가 아닌 else if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들한테 지금 이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이 얘네들을 서로 다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테이블에 뭐 그 후선으로 있는 div의 후선으로 자식으로 있는 a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긴 가는데 뭐 engage child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id 같은 거 부여하면 얘 그냥 콕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얘한테는 put btn 이라고 하는 값 하나 주고 밑에 있는 싫어요 버튼한테는 bad btn 이라고 하는 값 줄게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해당 a 태그를 콕 집어낼 수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자,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btn 한테 찾아라 할 건데 어떻게 id를 put btn이라고 갖고 있는 얘를 찾아라. 그리고 얘는 bad btn이라고 갖고 있는 애를 찾아서 이런 변수에 넣어라 할 거고, 자, put btn한테 점 remove class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remove 클래스는요, 사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인자 값으로 주어진 클래스를 해당하는 태그에서 지워줍니다. 그냥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워야 되는 클래스는 btn outline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작스 요청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물고 있을 때 0보다 커, 좋아요를 누른 상황이야 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빠질 거니까
그럼 얘는 색깔이 채워질 거다. 반대로 싫어요 버튼을 누른 상황이 됐다고 하면 싫어요 버튼에 아웃라인이 빠지게 될 거니까, 그러면 싫어요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코드를 바꿨으니까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얘는 싫어요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엘리먼트를 까서 보면, 자, 지금 싫어요 버튼에 btn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죠. JSP를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얘가 btn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JSP가 다 그려지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는데,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났더니 아작스 요청에 대한 결과로 이 A 태그, bedbtn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해당 A 태그가 가진 클래스 중에서 btn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했다. 그리고 난 결과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아웃라인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현재 내가 이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든 싫어요든 눌러놓은 기록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면 좋아요에 불이 들어올 거고, 싫어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면 싫어요에 불이 들어올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지금 뭐 중복에 대한 처리를 안 되게 하는 거나 뭐 실제로 DB에 인설트가 되게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일단 이 페이지가 알고 있는 상태로 이 처리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죠. 커밋을 합시다. 이거 하고 데이터에 따라 같은 변경. 내용을 보면은 잘 끊었네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케이. 커밋을 완료를 했고, 자, 이제 진짜로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인설트 되게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자, 현재요, 우리 페이지에서 이 버튼들은 href가 둘 다 샵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부분에 동기로 처리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컨트롤러로 요청 URL을 보내고, 그 요청 URL 속에서 DB에 가서 너 인서트 하고 와, 이런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일단 버튼에다가 걸 겁니다. 아직 그런 메서드 만들진 않았지만 넣어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아티클 디테일이니까 땡땡 슬래시 리액션 포인트 써주고, 뒤에다가 이거를 하나로 합시다. 바로 두 개로 나눠놓고 왜 두 개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두 개로 일단 한 다음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하나로 합칠게요. 자, do good reaction point. do good reaction point.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만 보내면 돼요. 요청으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네, 파라미터 넣어줘야죠. 어떤 파라미터 넣어줘야 돼요? 타입 코드랑 아이디랑 포인트까지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 지금 요청을 do good reaction point라고 넣었고요. 지금 이 밑에다가는 do bad reaction point라고 넣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포인트를 파라미터로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기능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렐 타입 코드랑 얘는 아티클로 세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렐 아이디는 이거는 현재 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article.id 넘겨줘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줄 거예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도 줄 겁니다. 왜냐면 얘도 이건 똑같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컨트롤러에 메서드를 만들게요. 여기를 do good 파라미터는 2개 받으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얘는 리턴 타입을 result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스트링으로. 그리고 response body는 뺄게요. 동기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간단한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다시 디테일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response body를 제거한 거죠. 잠깐만. response body를 제거를 하면 안 되죠? 얘는 살려놔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util에 있는 거 써가지고 JS replace 같은 거 혹은 JS history back 써서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history back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가 넘어갔다 동기니까 넘어갈 거고요. 넘어갔을 때 화면에 알림창이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로 돌아와 버리면 얘네들이 적용이 안 돼요. 뒤로 가기는 진짜 말 그대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적용된 무언가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 고침이 필요한 느낌인데 그때는 히스토리백을 보내면 안 되니까 JS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디테일 페이지를 그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리스폰스 바디 달아놓고 인설트 쿼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다가 do good reaction po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날려주면 될 거고 이때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세팅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없으니까 만들어주는데 이 친구도 일단 에러만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진행을 할게요. 만들어주고 얘는 리액션 포인트 DAO한테 이런 거 해라 하고 알려줄 거고 그럼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서트 쿼리를 알려줘야겠죠? 자, insert into reaction point set 어떻게 넣을 거예요? 일단 arrange date now 그리고 update date 잠깐만 우리가 insert를 할 때 사용했던 그 형태가 이거 말고 이 형태를 사용을 했네요. 전 이런 거에서 생각보다 통일성을 맞추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틀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셋을 안 복사했구나. 그러니까 한 칸 더 이렇게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 이건 이제 지우고요. 멤버 아이디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렐 타입 코드 얘는 렐 타입 코드 받아온 거 넣어주면 될 거고 렐 아이디 얘도 받아온 거 넣어주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포인트 얘한테 1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얘는 두 굿이니까 좋아요 버튼이니까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데 마이너스 1이 올라가거나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좋아요 버튼 누르면 무조건 1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파라미터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 싫어요 버튼 관련해서는 일단 이거부터 처리를 먼저 하고 싫어요 버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util.js replace 써서 여기에 여기도 util 씁시다. util.f %d_번 대시 그냥 %d_번 그래 좋아요. 여기에는 rel_id 여기서 파라미터로 받아온 rel_id가 결국에는 그 해당 게시물 번호니까 우리가 rel_id를 넘겨주면 몇 번 그래 좋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적어주는 부분인데 여기도 util.f 사용해서 물음표 이거는 보내야죠. 여기 지금 리액션 포인트니까 경로가 아티클에 디테일 물음표 id는 %d 해놓고 여기다가 릴레이셔널 id. 우리가 오랜만에 JS 리플레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다 써봤던 거니까. 자, 이러면은 이 글에 좋아요라는 알림창 하나 뜨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do bad reaction 이름 바꿔주고 메서드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가는 건 똑같고,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거 이름만 다른 거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거 똑같고, 여기서 얘만 -1로. 자, 이러면은 do good reaction point라는 기능과 do bad reaction point라는 기능 두 가지를 만든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둘이 뭐만 달라요? 그쵸? 포인트 값만 달라요. 그러면 사실상 이 포인트 값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냥 쿼리 하나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버튼 누를 때에는 포인트 1로 세팅해서 넘겨주면 되고, 싫어요 버튼 누를 때는 포인트에 -1 세팅해서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파라미터 세팅해서 넘겨주면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뚫어주고 포인트 넣으면 해결될 거잖아요. 둘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름은 둘 다 통합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럼 사실 똑같은 기능이니까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일부러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여드렸으니까 얘 지울 거예요. 여기 이름을 insert reaction point라고 바꿔줄 거고, 자, 컨트롤러부터 차근차근 와볼게요. 이것도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얘는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값을 넘겨받을 거니까 파라미터 세팅 하나 해주고, 여기에 실제로 파라미터 넘길 수 있게 넣어주고, 이 친구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했던 이 일을 하나는 지우고 얘는 복사해서 붙여넣고 넣어주고 포인트 세팅하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작업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 얘는 안녕. 그리고 이 포인트에 받아온 포인트 넣어주고, 이러면 하나로 합친 거죠. 끝났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넘겨줄 때 세팅해야죠. 포인트에 대한 값을 좋아요니까 1, 여기는 포인트에 대한 값을 싫어요니까 -1,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를 얘가 받을 거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 퀄이 날라가서 이런 퀄이 날릴 거고, 그럼 1이든 -1이든 잘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기능 진짜 끝났나요? 두 개로 합친 거 완벽해졌나요? 아직 문제가 있는 게, 싫어요를 눌러도 몇 번 그래 좋아요 라는 알림창이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거 지금 좋아요 버튼 눌린 건지 싫어요 버튼 눌린 건지 뭘로 알아요, 우리가?
네, 포인트에 있는 값. 그럼 포인트에 있는 값으로 조건 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파라미터로 받아온 포인트의 값을 보니까 네가 1이야? 그러면 넌 좋아요야. 근데 1이 아니야? 그럼 넌 싫어요야.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간단하죠? 메서드를 똑같은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만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름 바꿔줘야겠죠? 하나의 메서드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체크할 수 있다. 파라미터만 다르게 주면 되니까. 애초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눌리는가 한번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거 가서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 가서 현재 저는 2번 회원 테스트라는 회원이에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확인 누르면 돌아가서 좋아요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문제 없죠? 자, 물론 아직 문제 있어요. 내가 여기서 좋아요를 또 눌러도요. 얘는 취소가 아니라 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2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 2개.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것만 처리하면 돼요. 자, 이 처리는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되게 별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detail.jsp가 그려질 당시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싫어요를 눌렀거나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버튼에 색을 입히고 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버튼에 색이 입혀진 상태라면, 상태일 때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인서트 처리가 아니라 딜리트 처리가 실행되게 하면 되고요. 색이 입혀져 있지 않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인서트 처리가 실행되면 된다. 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한 가지 경우가 빠져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제가 좋아요를 누른 상태예요. 여기서 싫어요를 누르면 이 말대로면 뭐예요? 싫어요 인서트 쿼리가 실행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냥 싫어요 인서트가 될 게 아니라 지금 누르면 돼요. 싫어요가 돼요. 그리고 둘 다 불이 들어오진 않네요. 왜냐면 if랑 else if로 해놨으니까. 둘 다 if로 해놨으면 둘 다 불이 들어올 텐데, if랑 else if랑 위에서 참 만나면 밑에 거 안 할 거니까 색은 안 들어오네요. 이 상태인데 올라갔잖아요, 카운트가.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눌러져 있는 상태인지 알아야 얘를 눌렀을 때 얘 빼고 얘를 인설트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이 상황 딱 볼게요.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는 싫어요를 누르게 될 건데, 얘를 누르면 얘가 색이 빠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풀면 좋아요가 눌러져 있으면 싫어요를 누를 때 좋아요를 빼는 딜리트 쿼리가 같이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 경우도 있겠죠. 싫어요가 눌러져 있으면 내가 좋아요를 누르려고 할 때
싫어 이후에 딜리트가 실행이 돼야 되고 좋아요가 인설트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정리해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일부러 쓰지 않은 겁니다. 왜냐? 우린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보시면서 살짝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네요, 오늘.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얘는 한없이 어려워질 건데 사실 엄청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본인 거에 적용시키신 다음에 이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